겨울철은 빙판길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계절입니다. 특히나 올겨울은 눈 소식도 잦고 또 한파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 골목 곳곳에 빙판길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교통사고는 아주 작은 사고여도 신체에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후유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 후유증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고 발생한 후유증을 잘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교통사고 후유증을 한의학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의사 이희범 원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도 예전에 정말 가벼운 접촉사고였거든요. 근데 한 이틀 정도 되니까 몸 여기저기가 좀 아프던데 예. 이것도 이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볼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오늘도 정말 춥고 맞아요. 어제 눈이 와가지고 골목골목에 빙판길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교통사고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일반적으로 차대차 사고가 가장 일반적인데 뭐 정차 중에 부딪혔다든지 주행 중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겠고 또 한 가지는 보행자 사고가 있죠. 걸어가다가 차에 치인다든지 오토바이에 충돌하는 경우들이 있고 요즘에는 차나 오토바이 이외에도 전동 킥보드도 많이 타게 되면서 그와 관련된 사고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외부의 교통수단과 충격이 발생을 하면서 신체에 발생하는 어떤 정신적인 문제, 근골격계 문제, 소화기계 문제들, 내과적인 문제들을 통칭해서 교통사고 후유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교통사고가 무서운 게 사고가 난 당시에는 괜찮아도 며칠 지나면 아플 수가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후유증 왜 발생하는 걸까요? 이 후유증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제가 동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거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차대차 사고를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충격이 가해지면서 머리가 앞으로 나가다가 목이 뒤로 휘청거리게 되는데 이때 목은 상당히 충격을 받습니다. 목의 충격은 등, 허리, 골반까지 전달이 되고 척추 관절과 감싸고 있는 인대와 근육들이 본래 가동 범위를 넘어서게 되죠. 이 과정에서 통증 유발 물질이 분비가 되고 몸이 전체적으로 뻣뻣해지고 불쾌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이 앞뒤로 휘청하면서 근육이 긴장하는데 근육의 긴장으로 통증이 생기는 것도 있지만 근육의 안쪽 바깥쪽으로 신경과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수축하면서 이 신경과 혈관을 압박하게 되면 등에 있는 특히 자율신경계가 균형을 잃고 두통이라든지 어지럼증, 구역감, 구토 등의 증상을 같이 나타내게 됩니다. 네. 이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은 그리고 또 보통 이제 가장 많이 통증을 호소하는 곳들이 허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좀 아닐까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신체 여러 군데에서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 역시 제가 준비된 그림 자료가 있는데 이거 보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목이 뻣뻣하고 쉽게 피로해진다는 것이죠. 사고가 나면 척추 전체, 즉 목이라든지 등, 허리 전부가 아플 수밖에 없는데요. 그중에서도 목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허리는 의자하고 벨트에 고정이 되어 있지만 목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충격이 가해지면서 목이 앞뒤로 휘청하면서 움직이는데 이것을 편타 손상이라고 하고요. 목 관절과 주변의 근육이 일시적으로 본래 운동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발생합니다. 이런 통증들은 새벽이나 밤에 더 심한 경우가 많은데요. 한의학에서는 어혈로 인한 통증이 밤에 심하다고 보거든요. 충격으로 인해 타박상이 있거나 목이나 허리 체액순환이 좋지 않으면 어혈이 생기는데 야간 통증은 어혈 통증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두통과 어지럼증 역시 편타 손상과 관련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머리를 직접 부딪히지 않았더라도 목 근육의 긴장이라든지 자율신경계 기능 장애로 인해서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 증상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아파서 힘이 없는 것도 있겠지만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깨지면서 온몸에 힘이 없고 입맛도 떨어지고 소화도 잘 안 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원장님 지금 편타 손상이라는 말을 해주셨는데 어떤 건가요? 이름이 좀 어렵긴 한데요. 일단 채측편, 칠타자를 한자를 써서 채측을 쳤을 때 끝부분은 이제 크게 휘는 그런 네. 휘청거리는 특징을 나타낸 말인데 더 외부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목과 이제 머리가 일시적으로 앞뒤로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서 주변의 근육들이 많이 긴장하는 것도 있지만 안쪽에 있는 자율신경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두통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양쪽 승모근이 결린다든지 내과적인 증상들, 속이 울렁거린다든지 하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방금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제 몸의 통증, 이렇게 충격이 발생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환자가 갖고 있는 궁금증 저희가 정리해 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일단은 사고가 났을 때 차대차 사고를 말씀 먼저 드리면 일반적으로 한번 충격이 가해졌을 때 이제 휘청하게 되는데요. 이 상황에서 이제 이거를 편타 손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과 머리가 일시적으로 앞으로 쏠렸다가 뒤로 휘청거리는 것인데요. 이 상황에서 이제 디스크가 원래 안 좋았던 분들은 사고 충격이 컸다고 하면 디스크가 또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런데 디스크가 더 튀어나오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통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내가 예전에 디스크가 안 좋았었는데 이게 더 나빠진 것이 아니냐 이랬을 때 물론 사고의 경중에 따라서 사고가 크게 나게 되면은 디스크가 안 좋았던 것이 더 튀어나와서 안 좋아지게 될 수도 있겠고요. 디스크의 변형은 없다고 하더라도 통증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스크 통증이라는 것이 목뿐만이 아니고 어깨라든지 팔 쪽으로 내려가는 통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일단 유념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크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사고 발생했을 때 손발이 저린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일단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것이 몸에서 방출이 되는데 이것이 손저림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일시적으로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서 손끝, 발끝의 혈류 흐름이 안 좋아지면서 손저림을 역시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 디스크까지는 아니지만 목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많이 긴장을 하게 되면서 신경에 자극이 되고 그것 역시 팔저림이나 손저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 디스크가 안 좋았던 분들은 디스크가 더 튀어나와서 안 좋아할 수도 있지만 사고가 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안 좋았던 디스크가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디스크와는 별개로도 디스크가 괜찮은 사람들도 사고가 났을 때는 손저림이라든지 발저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환자의 궁금증 영상으로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있던 질환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악화가 된 것인지 아니면은 원래 없었는데 교통사고로 새로운 질환이 생긴 것인지 일단은 사고가 발생하면 병원 가서 검사를 봐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검사를 먼저 하게 되는데요. 네네. 엑스레이 검사는 골절의 유무를 판별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차대차 사고에서 에어백이 터졌을 경우에 가슴이라든지 얼굴 쪽으로 큰 충격이 가해지면서 갈비뼈라든지 얼굴뼈가 골절되는 경우도 있고, 충격이 더 크다면 척추뼈까지도 골절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자 사고에서는 이런 골절의 위험성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었을 때 골반이라든지 척추뼈가 골절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자전거를 많이 타고 이제 이동을 하신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서도 사고가 났을 때 골절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골절이 있을 때는 엑스레이나 CT상에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이때는 뭐 한약이라든지 약침 치료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겠고요. 골절이 만약에 없다면 이제 근육이라든지 인대 손상이 있을 텐데 어느 부위가 손상이 되는지 알기 위해서 한의사가 이학적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팔, 다리를 들어본다든지 척추를 움직여 본다든지 하는 등의 이제 검사를 통해서요. 어느 부위가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 이제 알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역시 침이라든지 한약 치료를 통해서 치료하기 때문에 일단은 사고가 났을 때 어디 불편한 데가 있다고 하시면은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한방으로는 또 어떻게 또 치료를 하는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한약이나 침은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건가요? 예,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한약 치료라든지 뭐 약침 치료, 침 치료들이 기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한약은 종류가 워낙 많죠. 일단 기본적으로 어혈을 푼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쉽게 말해서 어혈을 푼다고 얘기했지 어혈을 푸는 약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서 어혈 푸는 약에도 종류 여러 가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 보통 사고가 나면 환자분들이 갑자기 뭐 구토를 한다든지 속이 미식거린다든지 어지럽다든지 잠을 못 잔다 그런 증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증상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약들이 이제 한의사들이 처방에 의해서 처방이 되게 되겠고, 그다음에 약침이라고 하는 것은 먹어서 한약을 흡수해서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한약을 직접 주사로 만들어서 환부에 주사를 하게 됨으로써 근육이라든지 인대 손상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약침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한약과 침의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치료법이 되겠고, 침 치료 역시 근육 긴장된 부분을 풀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통증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추나요법도 증상 완화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추나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물론 척추뿐만이 아니고 관절에도 시행을 하게 되겠고, 척추가 틀어져 있는 경우에 교정을 통해서 척추의 이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 자체가 뻣뻣해지고 잘 움직이지 않을 때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고 가동성을 늘려주는 역할을 해주면서 근육이 긴장된 것을 풀어줌으로써 몸이 처음에 이제 많이 굳어서 아프고 잘 움직이지 않을 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사고가 났을 때 충격이 가해지면서 아픈 것이 일단 기본적인 병태 생리인데요. 근데 일단 이거 사고 한번 당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충격으로 아픈 것도 있지만 이거저거 처리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거기에서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도 통증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네. 잠을 못 잔다든지 어떤 정신적인 문제들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사고가 났을 때는 증상이 있다고 하면은 병원에 가셔서 꼭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고요. 이게 하루하루 미루다 보면은 일이 더 커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안 아픈 것 같았는데 나중에 더 아파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빠른 치료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의사 이희범 원장과 함께 교통사고 후유증 원인 그리고 치료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선 씨 오늘 잘 들었어요? 네. 최근에 독감에 이어서 노로바이러스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오염된 물, 어패류를 섭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데요. 걱정인 게 아이들에게서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을 비누를 이용해서 30초 이상 씻고 식재료는 흐르는 물에 세척해서 충분히 익혀 먹는 게 좋다고 하니까 네. 겨우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조심해야 될 게 최강 한파죠. 네, 빙판길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또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